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져온 이유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지지율이 그동안 참 윤석열 후보가 빵빵하다가 그냥 연말 한 달여간에 팍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윤석열 후보도 연초에 정말 신발까지 벗고 큰절을 하면서 심기일전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 당 쇄신도 이루어지고 선대위 쇄신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면은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선 오늘 리얼미터하고 KSOI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지난해 말 연초에 걸쳐서 한 겁니다만은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이 리얼미터라든지 또는 이 갤럽이나 KSOI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예, 예. 상당히 좀 믿을 만하고요. 어느 정도는 추세는 수치를 떠나서요. 그 변화 폭 있잖아, 추세. 근데 연말에 뭐 7.7패를 했다. 예. 연말에는 상당히 뭐 암울한 분위기로 마치 윤석열 후보가 뭐 10% 이상 진 것도 있고 뭐 오차범위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떠들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오늘 놓은 거 두 개 보면 전부 이게 오차범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예. 오차범위인데 먼저 이제 그 리얼미터부터 보면 이것도 이제 오마이뉴스라고 좌파가 의뢰한 거죠. 예. 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이제 의뢰했는데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1.2 하락해서 39.2예요. 39.2.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1.2 상승해서 40.9입니다. 이 말은 1.7%밖에 차이 안 나요. 리얼미터가. 뭐 사실상 오차 범위 내에 있고 거의 같다고 봐야거든요. 1.7%는. 그러니까요. 이게 1.7% 동률입니다. 예. 리얼미터는 이게 5년 동안 계속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추세가.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다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ARS 조사기 때문에 다소 그 전에도 윤석열 후보 쪽한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인데요. KSOI 여기도 KSOI 이거는 이제 교통방송에서 의뢰한 거죠. 예. 이것도 지금 좌파 라디오 방송 아닙니까? 예, 그렇죠. 박원순 때 예, 예. KSOI 예. 이것도 보면 이게 오차범위입니다. 윤석열도 좀 올랐어요, 오히려. 예. 윤석열은 이제 1.3% 올라가지고 37.1이고요. 예. 37.1.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좀 더 올랐죠. 3.4 올라가지고 이재명은 이제 41. 이재명 41 대 윤석열 37.1. 이 말은 이제 3.9% 차이죠. 예. 3.9. 요것도 이게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예. 오차 범위. 따라서 이제 가장 최근에 어제 놓은 거기에 두 가지는 오차 범위 내다. 그래서 이제 뭐 연말 그때 그 7.7패 하면서 10% 이상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이게 뭐 과장된 게 있고요. 연말에도 이게 그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의 생각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거의 동률, 오차범위 동률이었거든요. 1%죠. 31.4 대 32.4, 예. 1%. 이런데 메이저 언론, 조선일보, 그 다음에 아까처럼 사회이론, KSOI, 리얼미터, 대부분 이게 오차범위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게 오차범위 혼전이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보수 언론 중에서 중앙과 동아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는 꽤 차이가 벌어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이 했죠. 예. 엠브레인 퍼블릭. 요거는 이제 이재명이 39.4, 윤석열 29.9니까 9.5. 9.5. 예. 요거는 이제 오차범위밖에 좀 지고 있는 요게 엠브레인 퍼블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리서치 있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그 정도 돼요. 이재명이 39.9, 윤석열 30.2. 9.7. 요것도 이게 9.7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요 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9%짜리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오차범위가 두 개 있고, 한 네 개 정도 보면 확실하게 그 오차범위 내에서 좀 열세다. 예. 오차범위 내에서 일부 지고 있다.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 이거는 이게 그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KBS, MBC, SBS 여기서 나온 것은 KBS가 12%, MBC가 10.1, SBS가 8.9% 이렇게 진 걸로 나와 있고 또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5.6%, 그리고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4.8%. 이 방송 쪽은 하도 뭐 친여 방송이어 가지고 전에도 늘 윤석열 후보 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5.6%에서 12%까지 이 차이가 나온 것도 있고,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라든가 KSOI 여론조사 여기서는 뭐 오차 범위 내로 이렇게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KSOI라든가 리얼미터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한두 번 이렇게 일반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몇 주 만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속적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결국 이제 여론조사가요 이렇게 지금 상당히 그 고전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누구 책임이냐 하면 뭐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예.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있잖아요. 네. 본인이 무한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김건희 씨는 그래도 이게 그 눈물로 사과하면서 노력을 하잖아요. 예. 노력을 하잖아요. 예. 사과하고 진심으로 넣어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뭐 본인이 최선을 다해도 신발로 이게 벗고 큰절까지 하면 노력을 하잖아요. 예. 후보는 이게 절박하단 말이에요. 뭐 본인의 물론 능력이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모습이니까 우리가 후보를 뽑아놨으면 후보를 이렇게 전폭 밀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후보 공개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윤석열, 김건희 씨 빼고 나면 제가 보기 가장 큰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준석하고 홍준표입니다. 이 두 명은 달라요. 이 두 명은 적극적으로 완전히 자살골을 여면서 이게 자해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이는 이게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지만 홍준표 의원에게 제가 저번 주까지도 그래 업소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또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그 윤석열 20%대가 넣었잖아요. 예. 이랬더니 자기는 탄핵 때도 24% 받았다. 이러면서 이게 29%가 뭐냐? 자꾸 이게 그 홍준표가 지금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자살골을 계속 엮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원인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원인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해결이 이준석하고 홍준표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핵심이 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지금 청년 어떨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청문 홍답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홍준표 의원의 하는 것은 분명히 경선 불복 행위고, 나아가서는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과 연계해 가지고 뭐 후보 교체론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속된 말로 그런 느낌까지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결과는 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홍준표가 떨어지고 아깝게 떨어지니까 이제 비판 안 해서 그렇죠. 예. 만약에 홍준표가 후보 됐으면요, 좌파들이 더 심하게 윤석열보다 이게 공격을 100배는 더 했을 거예요. 예. 바로 이게 대지 발정제부터 옛날에 그 박근혜 춘향이 향단이 발언 있잖아요. 예. 그 어디 홍준표에는 공격할 거리가 한두 개입니까? 지금 떨어진 사람이니까 공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이거 홍준표 의원한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 떨어지 갖고 계속 헌신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대통령 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바로 이제 옛날에 김영삼 있잖아요. 그때 김대중하고 이철성이하고 3명 붙었죠. 그때 김영삼이가 1차 1등 했는데 김대중이가 이철성하고 연합해가지고 후보가 김대중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YS가 엄청나게 선거 김대중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결국은 YS로 대통령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정말 이제 그 다 당심에서 이겼다가 여론조사에서 그 룰이 바뀌어가지고 예. 역전패했잖아요. 근데 헌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도와가지고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된 거예요. 두 명은. 근데 불복한 사람 보세요. 대표적인 게 이인재죠. 이인재 이게 불복에 나가가지고 결국 지금 여기 정치낭이 몰락해가지고 이인재 방지법까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이게 이인재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경선 전사를 못 나가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학규 보십시오. 손학규도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대통령 다음 됐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 나오는데 누가 이게 거들떠 봅니까? 지금 이게 이인재나 손학규나 불복한 사람은 전부 이게 정치 낭인처럼 미래가 없잖아요. 예. 홍준표 이대로 이게 그 계속 이게 윤석열 비판하면서 이게 방해하면요, 홍준표도 이게 바로 정치 낭인으로 끝납니다. 지금 이게 홍준표 전국 누비면서 윤석열 도와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올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저는 홍준표 의원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윤석열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는 뭐 윤석열 후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무슨 억하심령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윤핵관하고 뭐 다소 껄끄러운 사이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밖에 나가서 저렇게 윤석열을 공격하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20대, 30대예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윤석열이 훨씬 앞섰는데 20대, 30대에서 지금은 완전히 하프게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빠져나갔고 그 사람들이 일부는 이재명으로 가고 일부는 유보층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준석이 그렇게 윤석열을 공격하고 내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젊은 층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서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 아예 저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선언을 하든가, 자기 그 커밍아웃을 하든가 두 가지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20, 30대 남자, 예. 20, 30대 남자인데 그거는 이제 두 명이 윤석열을 공개하니까 이준석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명 때문이고요.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오늘 선대위 개편하니까 기울 수 있지만 만약에 이준석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고 다시 이게 이준석을 뭐 컴백시킨다거나 복귀시키거나 이게 그 타협한다 이러면요 완전히 개도 잃고 뭐 구름도 잃고 다 잃습니다. 이미 이준석은 이미지가 끝났어요. 이미 성매매로 끝났어요. 그러기 빼도 막도 못하는 팩트에 의한 증거입니다. 네. 성매매, 성상납.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미 너무 큰 피해를 주고 너무 큰 실망을 줬어요. 지금 이게 우파 국민 중에 이준석이 인간 취급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이 이재명보다 더 나쁜, 누가 이게 이준석이 편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송영길이하고 하태경이 빼고 이준석 편이 없어요. 한 번 더 이게 이준석이를 깨한 데서 20, 30대 남자가 돌아올까요? 저는 이게 그래 안 봅니다. 결국 이번에 그 개편에서 이준석은 확실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손절매하는 쪽으로 가야지. 좀 이게 오늘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저는 다시 한번 이게 이준석한테 굴복하면 정말 어려워진다 이래 봅니다. 김건희 씨 문제는 지난번에 진솔한 사과를 함으로 해서 일단락이 된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그 무슨 대응팀인가 있잖아요. TF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내요. 어디 무슨 국민대 최고위 과정에도 뭘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게 또 계속 포털을 통해서 퍼지면서 아직까지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59%가 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MBC라든가 다른 조사에서도 보면 한 6, 70%의 이런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저렇게 그때 사과 한 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뭐 떳떳하면은 다니면서 미안하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하던가 해야지. 저렇게 그냥 방치를 해버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건희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라든가 그런 정의의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일부 손상을 준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부 수용하는 결과를 빚어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선대위 차원에서 앞으로 대선전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건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씨는 이제 그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게 깨끗하게 클리어 되지는 않고요. 제 생각은 이제 공식적으로 등판해야죠. 그래서 등판하고 이제 사과하고, 기회가 있으면 계속 사과하는 거예요. 예, 있으면 계속 저는 뭐 하는 게 맞다 보고요. 예. 다만 지금은 이제 그 좌파가 김건희 씨 공격하면요, 이제는 이제 과유불급입니다. 이제는 그 좌파가 김건희 씨 계속 공격하면 우리에게 역풍이 불어요. 이제 그만해라. 옛날에 우리 뭐 친구 영화에서도 놓듯이 막 칼로 찌르니까 이게 이제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계속 김건희 씨 공격하면 역풍 붑니다. 그만큼 이게 사과할 만큼 했고, 요즘 공격하는 보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전무로 근무한 걸 뭐 부사장이나 적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새로운 게 없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번에 그 해경군 김 씨가 결정적인 게 높거든요. 해경군 김 씨 그 트위터 있잖아요. 이걸 새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 트위터가 4만 개 글이 있는데 그 글 중에 결정적인 게 놓습니다. 바로 이제 뭐냐면 이동호 있잖아요. 아들. 성매매하고 이제 도박한 놈 있잖아. 그 이동호. 그 아들에 대해서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이 한데, 야, 저 정치인 아들 보니까 우리 아들은 정말 이게 양반이다. 우리 아들. 이런 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이다. 이런 게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아들. 이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해경군 김 씨 이메일이 맞다. 이걸 새로 확인해 준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해경군 김 씨 사건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나갈 때마다 해경군 김 씨와 김건희 누가 거짓말쟁인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아니 김건희 씨가 적극적인 거짓말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해경군 김 씨는 정말 이게 사기꾼 거짓말 트위터 4만 건 그 내용 보십시오. 이걸 이게 우리는 역공으로 나가야 되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역공을 이 유튜브들 외에는 하는 데가 별로, 국민의힘에서 그 무슨 대응팀도 있고 TF팀도 있다는데 저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무슨 의혹인 것처럼 하면 또 친문 딸랑이 언론들이 그걸 받아서 쫙 쓰고 그러면 또 포털에 쫙 퍼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론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걸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들이 광고 탄압을 받고 있다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유튜버들이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큰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TV 토론 가지고도 왜 TV 토론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그걸 기피하는 인상을 주냐 이거야. TV 토론 누구한테든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많이 하는 게 좋죠. 저쪽에서는 계속 하자는데 이쪽에서는 대장동 특검 안 받으면 안 된다. 그거 안 하면 안 하겠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왜 그런 전략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요. 캠프에서 이제 이재명이는 계속 말을 갖다가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확정적인 중범죄자기 때문에 토론을 못 하겠다. 이게 이제 이제까지 그 캠프 입장이고요. 말이 되는 소리니까. 아마 이제 저는 옛날에 그 홍준표가요. 그다음에 유승민이가 뭐랬냐면, 야 토론은 이게 내가 달인이니까 10부이면 윤석열이 제압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토론을 16번인가 했잖아요.
엄청나게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근데 토론해가지고 역전시켰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 홍준표나 유승민보다도 토론 못해요. 이 약점 덩어리입니다. 이재명이하고 토론하면 정말 이게 그 이재명의 말만 옛날 말만 바뀐 거 있잖아요. 예. 이것만 이게 공격에도 제압할 수 있어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바로 이게 이적이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된다 봐요. 물론 이게 여론조사 앞섰다 해서 토론 거부하는 것도 안 좋지만 지금 이게 여론조사도 오차범위지만 이게 뒤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게 도전자적 자세로 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이게 돌아가야 돼요. 따라서 저는 토론도요, 이제는 이게 적극적으로 하자. 아니, 이재명이가 결함이 훨씬 많잖아요. 약점이. 토론을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결함이 없잖아요. 자기 건 아무리 들어도 나올 게 없고. 저쪽에는 뭐 대장동이다, 범죄가 사범에다가 뭐 조폭 연루설이다, 뭐 그냥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거짓말한 것만 가지고도 말 바꾼 것만 가지고도 따져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왜 기편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전략을 저는 바꿔야 된다. 예. 저희 이제 그 우파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토론을 왜 자꾸 피하느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그 윤석열 후보 토론하면 이재명 압도한다 봅니다. 이재명이 이게 뭐 이게 조잘조잘 말만 이게 뭐 떠들지 그 내용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이 과거에 자기 말이 이재명을 발목을 잡잖아요. 토론에서 그걸 예리하게 찔러가고요. 그럼. 그다음에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재명이 정책이라는 게 전부 공짜로 주는 기본 외에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게 적극적인 공세로 토론을 우리가 주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전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일건 발표를 하겠다 하고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방향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이런 킬러 콘텐츠도 좀 많이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되는 뭐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공약이 발표돼도 아무런 감동이 있는 그런 공약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결국 근데 이거 선거는 인물, 예. 그다음에 구도, 그리고 이제 정책 아닙니까? 정책이죠. 근데 인물은 저는 윤석열 다음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이준석이 때문에 조금 이게 끌려다니는 이미지를 줬단 말이죠. 예. 단호하게 이게 결단할 때 결단하고 과감하게 결단력이 있는 이런 윤석열 다음을 유지하는 거 이게 인물에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구도는 안철수하고 이제 어떻게 영입하는 그 연합하느냐 이게 구도고요. 그다음에 걱정되는 게 정책도 저는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러 전화를 받다 보면 이재명이는 그래도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기본 시리즈 정책은 있잖아요. 원래 이 정책이라는 게 비판을 많이 받아도 계속 오르내려가지고 화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예 비판을 받든 칭찬을 받든 뭔가 이게 기억에 딱 와닿는 이런 데 킬러 콘텐츠 정책이 안 띄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이게 4대강 한다. 그럼 이게 4대강 찬성 세력도 있고 또 이게 반대 세력도 많아요. 하여튼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슈를 주도해버려요. 주도하는 거거든요. 이슈를 주도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예를 들어 이제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줄푸세 이런 이게 공약이 있었거든요. 747 줄푸세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예. 이명박이죠. 747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윤석열 하면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공약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너무 많이 막 나열을 수백 개 해가지고 국민이 기억합니까? 가장 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탈원전을 폐기한다. 또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뭐 폐기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럼 이게 대안을 갖다가 대안을 큰 거 몇 개만 딱 이게 내놓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정책본부에서 뭘 하는지 이런 거는 이게 바로 후보보다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나 김종인 총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내려앉으면서
국민의힘 선대위와 윤석열 후보도 심기일전해서 선대위도 전면 쇄신하고 또 정책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킬러 콘텐츠를 이제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을 풀어놓겠다고 합니다.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적어도 1월 중순경에는 반등의 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